자, 93회 전산세무 2급. 자, 원가회계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6번서부터 갑니다. 자, 6번. 자, 다음 중 변동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진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래서 변동원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은 변동원가에 들어가시는 거는 변동비는 크게 들어가시는 게 뭐 있냐면은 재료비, 노무비, 다음에 전력비 정도가 있으실 수 있어요. 물론 전력비 같은 경우는 준변동비에 해당하실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변동비로 보시면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로 있는 게 변동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는 준변동비, 변동비가 크게 묶어서 변동비라 그러실 수 있고 재료비, 노무비, 전력비 등이 있다 정도가 있으시고요. 말 설명을 계속 해보게 되면은 변동비라는 거는 총액이 계속 바뀌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액이 바뀌고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게 이제 변동비의 예제가 되시거든요. 다음 그러고 조업도의 분류로 이제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를 나누실 수가 있는데 요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실 수 있냐면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원가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 조업도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으로서 원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래서 변동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노무비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시급이 1시간에 100원인 알바 혹은 임금자, 노무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노동 시간이 있을 거고 조업도 다음에 이 사람의 시급 단위당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총원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조업도 이 사람이 1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시급이 100원이니까 실제로 받는 총 원가는 100원일 거예요. 실제 받는 노무비는 혹은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노무비. 다음 조업도가 2시간이면은 시간당 100원이니까 총 노무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0원일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조업도가 3시간이면은 단가가 100원이니까 총 지급해야 되는 원가는 300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쪽이 총 원가, 다음에 이쪽이 조업도 되셨죠? 그러면은 총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도록 돼 있으시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조업도가 1시간이라면은 총 원가가 100원이었죠? 자, 그래서 100원일 거고요. 이렇게 여기 되셨죠? 다음에 조업도가 2시간이라면은 다음에 총 원가가 200원일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 다음 그러고 조업도가 3시간이라면은 다음에 총원가가 300원이시죠? 그럼 총원가가 300원. 여기. 그러면 있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마우스라서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실 거예요. 점점. 되셨죠? 그래서 A가 변동비에 대한 총원가 그래프시고요. 다음 그러고 단위당 원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단위당 원가는 동일하게 100원일 거예요. 되셨죠?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1시간, 다음에 2시간, 다음에 3시간. 조업도 똑같이 여기 조업도예요. 조업도입니다. 다음 그러고 이쪽이 단위당 원가 단가라고 쓸게요. 단위당 원가라고 보게 되면은 1시간을 일했을 때 자, 100원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도록 돼 있죠. 2시간을 일해도 100원을 받을 거고요. 3시간을 일해도 1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이 나오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A, C 답안에 가는 거 1번 되셨죠? 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A, C입니다.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갑니다. 7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깜지를 마저 좀 보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요. 자, 원가 깜지를 마저 보면은 원가 깜지 세 번째 장에 보면 여기 T 계정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매출원가래요. 그럼 매출원가는 여기 있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기초 제품의 다음에 제공품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제품하고 이어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품은 다른 말로 이제 뭐라 부르시냐면 여기 있는 이 제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시냐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우리가 아는 말로는 원가회계 시간에 배우시는 말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원가를 이제 구할 때 기초 제품에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있으면 어차피 두 개가 이어지니까 둘 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일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기말 제품이 있으시면은 바로 제품 티 계정 가지고 사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초 제품이 있어요. 그러고 기말 제품이 있어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으면은 바로 갖다 차변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없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해서 재료비, 논비, 제조경비, 제조간접비까지 묶으시게 되면은 요게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빨강색으로 네모를 치는 다시요. 빨강색으로 이제 박스를 그려드리는 요만큼을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제공품 티 계정이시죠? 차변에 기초 제공품,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대변에 기말 제공품 하시게 되면은 차대 맞추게 되면 나오시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시겠죠? 이해되세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문제는 티 계정 생각하셔서 차대 맞추시면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보면서 한번 볼게요. 기초 제공품 있죠? 바로 써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 어디 있냐면요. 차변에 있죠. 다음 단기 총제조원가도 지금 차변에 있었죠. 자, 차변.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변에 있었죠. 자, 대변. 다음에 기말 제품 같은 경우도 기말 제품 대변에 있었죠. 자, 여기도 대변. 다음 기초 제품 차변에 있었죠. 여기 차변. 되셨죠? 그래서 대 순으로 빼주시게 되면요.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되셨죠? 결과적으로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티 계정 생각하셔서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차변 기초 제공품 재고액 얼마 있었냐면 50만원, 다음 단기 총 제조원가 200만원, 다음에 기초 제품 40만원,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만원, 다음에 기말 제품 45만원. 되셨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거 145만원 답안에 가는 거 1번.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8번 갑니다. 8번. 자,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거 같은 경우 우리가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부문별 원가 계산이시죠?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은 크게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있으시게 되는데 각자 특징으로 말 문제 물어보시는 문제가 잘 나오시고요. 계산 문제가 세무 2급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상호 배부법은 잘 안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 직접 배우법 같은 경우는 말 포인트 찍어 드릴게요. 문제 나오시는 거. 자, 직접 배우법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보조 부분을 서로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시면 되고, 두 번째 뭐가 나오면 좋냐면은 가장 간단하다. 세 번째 뭐가 나오면 되냐면은 가장 부정확하다. 이런 말이 나오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은 1번 직접 배우법은 보조 부분과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 수수를 무시하고 되셨죠?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만 직접적으로 배부한다. 1번 맞고요. 2번 단계 배부법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순서를 정하여 혹은 순서대로 되셨죠? 다음 그러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런 것도 같은 말이에요. 다음 그러고 정확도는 중간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정확도가 중간이니까 계산도 뭐 가장 간단한 것도 아니고 가장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되셨죠? 그리고 보조 부분도 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고려를 해요. 되셨죠? 완전히 고려하진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2번이 단계배부법인데 단계배부법은이에요. 앞에 지문이 제가 지금 자, 단계배부법은 잠깐 지워서 보여드릴까요? 단계배부법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원가의 배부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분 원가를 순서라는 말 모이시죠? 단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맞고요. 3번 상호 배부법은요 가장 정확해요. 되셨어요? 그러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려요. 됐죠? 그러고 가장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되셨죠? 대신 보조 부분을 완전히 고려합니다. 됐죠? 그러고 상호배분법은 이제 방정식을 세우기도 해요. 방정식을 세우기도 해요? 아니요, 세워야 돼요. 계산을 하시려면. 답안에 가시는 거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겠죠. 상호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해요. 아니죠. 가장 간단한 건 제가 직접배분법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상호배분법은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 간단하지 않아요. 다음 9번 갈게요. 자, 9번.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가 있네요. 자, 아래 내려보면은 개별원가 계산 여기 깜짝 부분 적혀 있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크게 뭐가 있냐면은 건설업이나 조선업이나 항공업이나 이런 업종 가치 그 자산의 가치가 큰 거 되셨죠? 뭐 조선업은 배나 아니면 항공업은 비행기 만드는 거, 건설업은 건물 짓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특수가구, 특수기계, 특별하게 이제 제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는 거라든가 되셨죠? 이런 게 이제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쉽게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시고요. 이럴 땐 이제 뭐가 있으시냐면은 제조 지시를 받아서 하나씩 만들거나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조 지시를 하셔가지고 물건을 만드시게 되고요. 그러고 원가 계산표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요,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시게 되는데, 이제 직접비 같은 경우는 직접이라는 말이 달려있으면 1대1로 배부되시는 게 직접비. 되셨죠? 직접이라는 말이 달려있으시면은 1대1로 가는 게 직접비. 아이고, 안 적혀 있네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적어주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직접이란 말이면 1대1, 다음에 간접이라는 말이 달리시면 1대 다로 가시는 게 직접비, 간접비요. 아,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여기 있네요. 직접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간접비 같은 경우는 양다리.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직접 간접이 이제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자, 우리 회사는 붕어빵을 만드는 이제 빵 공장을 하는데 붕어빵도 만들고 오징어빵도 만든다고 볼게요. 빵 공장에서. 그러면은 붕어빵이나 잘 그리죠? 붕어빵이나 오징어빵이 있을 때 오징어빵의 주 재료는 뭐가 들어갈까요? 속재료. 네, 오징어가 들어가실 거예요. 붕어빵은 속재료가 뭐가 들어갈까요? 네, 붕어가 들어가진 않죠. 팥이 들어가죠? 되셨어요? 그러면 오징어빵은 속재료가 오징어가 들어간다고 하고 다음에 붕어빵은 속재료가 팥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제 보면은 밖에서 만약에 팥을 구입했어요. 되셨죠? 그럼 팥은 붕어빵을 만들 때 쓸까요? 오징어빵을 만들 때 쓸까요? 붕어빵 만들 때만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료가 소비될 때 한쪽으로만 소비되는 거 붕어빵을 만들 때만 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소비되는 걸 뭐라 그러시냐면요, 직접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러고 이제 하나 생각해 볼게. 그럼 밖에서 이제 밀가루라든가 계란 등을 사왔어요. 반죽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반죽 같은 경우는 붕어빵으로도 사용이 될 거고 다음에 오징어빵으로도 사용이 되겠죠. 오징어도 빵이니까 결국 오징어빵이니까. 되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재료가 양쪽으로 소비가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시냐면 간접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을 하실 때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서 직접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오시면 이게 어디로 얼만큼 소비됐어요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간접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저 밀가루가 붕어빵 만드는 데는 얼마를 쓰고 오징어빵을 만드는 데는 얼마를 쓰고 이렇게 계산한 이제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조간접비의 배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조간접비가 붕어빵으로 얼마가 가고 오징어빵으로 얼마가 가서 이렇게 원가가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세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되고 그걸 이제 원가표에다가 집계해준다. 다음 1번 맞고요. 자, 9번에 2번 가볼게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봐보게 되면은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요, 자, 연속 대량 생산을 하고 동질의 단일 제품을 보통 생산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라면 공장이 있으면은 라면 공장에서 라면만 만들어내겠죠.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종합원가. 되셨죠? 그래, 동종의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원가 계산 이제 말 설명 나왔으니까 말 설명 얘기를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물건을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요. 연속적으로 찍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개별원가처럼 뭐 재료비가 여기에 얼마 소비되고 간접비가 여기에 얼마 소비되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계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물건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이 얼만큼 완성이 됐는지 대략적인 추정량, 완성량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걸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래요. 몇 개 정도 만들었을 것 같다. 되셨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총 제조 원가를 나누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단위당 원가를 이용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시고 다음에 완성품 원가 등을 계산을 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는 얘기세요. 다음 그럼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제공품에 대한 단위당 원가 같은 경우는 단기 나누기 완수 플러스 말수 마이너스 초수.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평균법은 아래 건 선입선출법이었어요. 평균법은 제공품 단위당 원가는 기초 제공품 원가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완수 플러스 말수로 나눕니다. 선생님 완수 플러스 말수나 완수 플러스 말수 마이너스 초수나 이게 뭔데요? 여기 있죠? 그래서 얘네들 제가 지금 밑줄근 요 분모 자리는요 아래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분모 계산답이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럼 말 정리하면은 완성품 환산량을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준다. 혹은 들어있는 전체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준다. 3번 맞고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종합원가는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추정한다 그랬던 거 지금 얘기 기억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은 예상이시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물건을 한 개씩 찍어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개별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하다가 맞는 얘기세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렸습니다. 다음 아래 10번 가볼게요. 자, 이어지는 종합원가 완성품 환산량 문제네요. 자, 완성품 환산량 문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자, 가공비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세요 라고 적혀 있으시고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이제 차이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보고서 이제 공식을 한번 봐보면은 아까 제가 평균법은 완수 플러스 말수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고 선입선출법은 완수 플러스 말수 마이너스 초수라고 이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완수는 완성수량, 말수는 기말수량, 다음에 초수는 기초수량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공식을 보면은 이 공식과 이 공식의 차이는 딱 뭐 차이냐면은 초수 차이예요. 기초수량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초수부터 보시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초수를 보면은 200개예요. 기초수량이. 되셨죠? 근데 200개 차이 나는 게 없죠. 왜 없냐? 뒤에 보시면요. 가공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된다고 이제 가정한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완수 플러스 말수 마이너스 초수에 대한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초수량이라는 거는 저번에서 이어서 올해까지 혹은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번 달에 실제로 30%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번 달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번 달에 완성되는 거는 몇 퍼센트나 완성이 될까요? 70% 완성이 되겠죠? 전체 100%가 돼야 제품이 될 거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저번 달에 30%가 완성이 된 상태로 이번 달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번 달엔 몇 퍼센트만 추가적으로 완성시키면은 이 물건이 정상적인 100%짜리 제품이 될까요? 70%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에 완성했던 30%는 이번 달에 완성할 때는 빼줘야 전체적인 이제 개수가 나온다. 이런 식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가공비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발생하시게 되면은 200개를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200개 곱하기 균등할 때예요.
퍼센트에 해당하시는 30%를 곱해 주셔야 들어가시는 게 기초 수량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60 차이가 나시는 게 답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60 차이 안 나죠? 60 차이 안 나죠? 60 차이 안 나죠?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1번밖에 내실 수가 없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평균법부터, 평균법 같은 경우는요, 자, 완수 플러스 말수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완성 수량이 몇 개가 있냐면은 500개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완성 수량 500개, 다음에 플러스 기말 수량은 지금 몇 개가 있으시냐면요, 자, 200 곱하기 50%죠. 제가 방금 이제 퍼센트 써야 된다 그랬죠. 200 곱하기 50% 하셔서 600개고요.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완수는 5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똑같이 50%에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기초 수량 뺀다 그랬었죠. 200개 곱하기 30% 하시게 되면은 600에 다음에 60을 빼시게 되니까 나오시는 거 540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런 식입니다. 그러고 마무리 이제 여담 요 계산 문제가 이제 요런 문제 말고 다른 것도 나오실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냐면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실 때 문제집을 풀 때 전부 투입 혹은 모두 투입 이런 말이 나오시면은 퍼센트 없이 그냥 수량으로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균등하게 투입, 다음에 진행 혹은 진척에 따라 투입 이런 말이 나오시게 되면은 수량 곱하기 퍼센트로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이런 공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그러고 지금 앞에 마무리 500에는 선생님 퍼센트를 왜 안 곱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500은 완성품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퍼센트가 100%일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가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법 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